우와! 우와! 너 때문에 한국이 탈락했다. 속으로 콩고 응원했지? 그런데 마지막 이라크전에서 말 그대로 미친 화력을 선보이며 5대0 대승을 거두었죠. 깜짝 공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날 오후 5시에 광명에서 정모를 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정모를 했는데 왜 7월 달에 또 정모를 하느냐? 그 이유는 6월 달 정모가 경북 청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서울 경기권에서 한번 해달라라는 요청이 와서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는 요 밑에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화살이 엉뚱하게도 방송인 조나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SNS가 지금 무차별적인 악플로 마비된 상태인데요. 너 때문에 한국이 탈락했다. 속으로 콩고 응원했지. 사과해라. 같은 황당한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비뚤어진 팬심을 넘어선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비열한 화풀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홍명보호는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조 3위로 밀려났고 다른 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의 수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K조 최종전에서 조나단의 고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이겨버린 겁니다. 이 결과 때문에 조 3위 경쟁에서 한국이 완전히 밀려나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결과에 실망한 일부 누리꾼들이 그 무거운 책임을 아무 관련도 없는 그저 한국을 사랑하는 한 명의 방송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축구 경기 봤는데요.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이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국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죠.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이기기만 하면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있어 라고 했는데 결국 실력 차이로 인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이겨버렸죠. 사실 콩고 민주공화국 입장에서는 이번 승리가 엄청난 역사적 기적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건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무려 52년 만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즈베키스탄전 승리가 그들의 역사상 월드컵 본선 첫 승리이자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입니다. 상대 우즈베키스탄 감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수비수 파비오 칸나바로였습니다. 이런 대명장이 이끄는 팀을 상대로 기적을 쓴 스포츠의 감동을 왜 한국에서는 마녀 사냥의 도구로 소비해야 합니까?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의 수비수 후사노프 SNS에도 한국어 악플이 달리는 나라 망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스스로를 대한 콩고인이라 부르며 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해 왔기에 이번 사태는 더욱 쓸쓸함을 남깁니다. 스포츠의 패배는 경기장 안에서 복귀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선을 넘는 마녀 사냥은 한국 축구의 품격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다행히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축구 결과를 왜 조나단에게 책임지라고 하나, 인종차별을 멈춰라 라는 조나단을 응원하는 자정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풀이를 멈추고 축구 그 자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상 첫 32강에 진출한 기적의 팀 콩고 민주공화국은 다가오는 7월 2일 축구종과 잉글랜드와 역사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엄한 곳에 분노를 쏟기보다는 우리를 꺾고 올라간 팀들이 펼칠 위대한 도전을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축구 팬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참 안타까워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만연해서 현재 1000명이 넘었대요. 감염된 사람 수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요. 정말 불쌍한 나라 중에 한 개인데요. 또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는 벨기에가 콩고 민주공화국을 점령하고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해 오게 했죠.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 손발을 자르기도 하고요.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야, 근데 32강 상대가 너무 세다. 잉글랜드하고 어떻게 붙냐? 어슬렁 함께 가요. 이번에 저는 또 월드컵에서 세네갈이라는 나라를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네갈에서 1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네갈 축구하는 것을 옆에서도 많이 봐왔고요. 이번에 놀란 게 세네갈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라크를 무려 5대 0으로 대파했는데 정작 눈물을 흘린 건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대회부터 조별리그가 48개국 체제로 개편되면서 각조 3위 중에 상위 8개 팀이나 와일드카드로 32강에 턱걸이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정말 빅찬스인데 한국이 떨어진 게 아쉬워요. 세네갈은 같은 조에 있는 프랑스, 노르웨이에게 연패하며 탈락의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라크전에서 말 그대로 미친 화력을 선보이며 5대 0 대승을 거두었죠. 차면 골인이고 툭 차면 골인이고 어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경기 보면서. 이 대승으로 세네갈은 골 득실을 플러스 2로 뒤집으며 기적처럼 32강 막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 나비 효과로 인해 조 3위 경쟁을 벌이던 대한민국의 단 1점 차이로 골 득실이 앞서서 세네갈은 올라가고 한국은 토너먼트 진출이 좌절되었죠. 참 결과가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반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서 세네갈 축구를 직접 지켜보며 확신한 것은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괴물 같은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네갈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 권위 대회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무려 3회나 결승에 진출하는 압도적인 꾸준함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2022년 첫 우승을 기점으로 이들의 축구는 성인 무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U17, U20 청소년 대회는 물론 국내파 선수들만 출전하는 CHAN 대회까지 모조리 싹쓸이하며 아프리카 축구 역사상 전 연령대 대륙 챔피언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무이한 국가가 바로 세네갈입니다.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과 유럽 리그들의 경험이 결합된 명실상부한 아프리카의 절대 강자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테랑가의 사자들, 세네갈의 다음 상대는 유럽의 붉은 악마 벨기에입니다. 벼랑 끝에서 이라크를 부수고 올라온 만큼 지금 세네갈의 기세와 응집력은 그 어떤 후보보다 날카롭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네갈의 지휘봉은 2002년 월드컵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꺾고 8광 신화를 썼던 황금 세대의 주역 파페 티아우 감독이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는 감독과 사디오 마네, 쿨리발리 같은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아 벨기에의 황금 세대 잔혹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된다면 사디오 마네가 뛰는 거 한번 보세요. 키가 조그만한데요. 공격수인데 엄청 빨리 뜁니다. 저도 사디오 마네 뛰는 거 보고 세네갈 축구에 반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네갈에서 살면서 그들과 호흡해온 마음을 담아 세네갈의 이 위대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테랭가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벨기에를 삼켜라. 어슬렁 함께 가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입니다. 이번 2026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야 할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땅을 밟은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입니다. 인구는 고작 50만 명.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작은 나라가 보여주는 행보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사실 말이 50만 명이지 제가 카보베르데 가봤거든요. 10개의 섬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각 섬들이 거의 사막이고요. 정말 먹을 게 없다. 관광에만 의존하는 나라, 섬나라이다 보니까요.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응원해야 할까요? 축구 인프라와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 축구계에서 카보베르데는 순수한 열정과 끈기만으로 세계 무대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강호들을 제치고 당당히 월드컵에 직행하더니 본선 무대에서는 전 세계를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무패 행진을 달성하며 무려 조 2위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대이변을 완성해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가보면 축구만큼이나 경이로운 일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카보베르데의 진짜 매력은 매일 아침 바닷가에서 펼쳐집니다. 오염되지 않은 대서양의 청정구역이라 바다 전체가 참치대로 가득합니다. 매일 해안가에서 어부들이 갓 잡아 올린 거대한 참치를 즉석에서 해체하는 경이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깨끗한 바다에서 즐기는 해양 스포츠인 낚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요. 당시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하루 동안 다 같이 짜릿한 낚시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바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대어를 낚아 올리던 그 역동적인 광경은 다음 제 유튜브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주민들은 이 신선한 참치와 푸른 바다가 우리 축구 선수들의 지치지 않는 심장과 에너지를 만든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에서 살아가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고스란히 그라운드 위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조별리그를 당당히 통과한 카보베르데는 운명의 32강 토너먼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들이 마주치게 되는 다음 상대는 다름 아닌 세계 최강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이게 어쩐 일이야? 자타공인 최고의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상대하는 것은 카보베르데에게 거대한 벽이자 거친 폭풍우와 같은 엄청난 난관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스피드의 무게감 면에서 비교조차 힘든 혹독한 경기가 예상되죠. 하지만 공은 둥글고 이미 조별리그에서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낸 카보베르데의 참치 심장 수비진이라면 아르헨티나의 화려한 공격진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과 함께 땀 흘리고 낚시를 즐겼던 그 아름다운 섬나라, 기적이 일상이 된 카보베르데가 과연 세계 최강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또 한 번의 기적을 써내려 갈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언더독의 반란을 여러분도 함께 소리 높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보베르데가 진짜 제일 궁금해요. 아르헨티나하고 어떻게 될지. 어슬렁 함께 가요. You are very funny and then thank you for explanation. Okay. Yes. Very detailed explanation. Okay. You're welcome. No We problem. will meet again. Exactly. You're I welcome. want to see you in Sweden. Yes, you will see. Okay. No problem. Okay, no Yeah. problem. No problem. Okay, next day. Okay. Uniero. Jesus! Jesus! Ô Jesus, Jesus não vai trabalhar, sangue do Deus. A mulher que
빠르다. 올라온다. 이건 상 한 마리 뭔가 아이가 왜 안 올라오노? 와, 씨. 보자 보자.